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가면을 쓰고 집을 나서셨나요? 히어로 슈트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표정과 말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너무 두꺼워져서 진짜 내 얼굴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법으로 인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채 홀로 차가운 사회로 내던져진 피터 파커의 고독한 성장을 다룬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를 사회적 페르소나와 인간다움의 상실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 친구 영상입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익숙한 향수를 불러일으키죠. 2000년대 초반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에 대한 짙은 오마주들이 보이는데요. 영화 초반부 축하 무대 오프닝 시퀀스에서 뉴욕시 대행시장으로부터 시장의 열쇠를 전달받는 장면은 스파이더맨 3에서 스파이더맨이 뉴욕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시장의 열쇠를 받는 축제 장면의 오마주입니다. 이어서 옥상과 좁은 건물 사이에서 능력을 테스트하고 MJ를 멀리서 지켜만 보는 모습과 철창 안에서 싸우는 전투 장면까지 샘 스파의 많은 요소가 등장했죠. 심지어 슈트 표면에 입체적인 거미줄 패턴과 특유의 질감도 토비 맥과이어 버전 스파이더맨의 것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빌런이 될 과학자들에게 영재 플러팅을 하는 모습은 헐크, 브루스 배너와 만나 재현됩니다. 이후 배너 박사가 빌런에게 이용당하는 복선 역할까지 했죠. 한 명의 어른으로서 생존하려 애쓰는 피터의 모습은 20여 년 전 우리가 사랑했던 찌질하지만 정겨운 피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피터의 몸에서 직접 생성되는 바이오 웹인데요. 피터의 몸속 거미 유전자가 강화되면서 더 예민한 감각과 강화된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폭력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마치 한 몸에서 피터 파커가 사라지고 스파이더맨의 정체성만 커져가는 듯 보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스파이더맨에게 관객을 몰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모두가 경험해본 사회의 첫 경험이었던 거죠. 원래 스파이더맨의 가면은 정체를 숨기기 위한 히어로의 익명성을 상징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업 히어로가 된 피터에게 이 가면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법으로 인해 개인적인 친분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피터는 이제 세상과 소통할 때 오직 스파이더맨 혹은 사회 구성원 1인으로서만 존재하게 되죠.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간적인 교감을 시도할 때마다 돌아오는 차가운 대답. 직업상 비밀이라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무적이고 공적인 거리감만을 유지하는 사회의 인간관계 속 벽을 상징합니다. 옐레나와 경찰 드울프 모두 그가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걱정하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철저히 직업적 역할 뒤에 숨어버린 삶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하고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를 피터의 고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데미지 컨트롤입니다. 이들은 히어로들이 휩쓸고 간 자리를 수습하는 단체로 마치 영웅과 협업 관계인 정의의 단체 같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관료적이고 차갑습니다. 시스템의 희생자인 진 그레이와 세라 자매가 사회를 파괴하려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도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이 그들의 인간적인 슬픔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편의 빌런인 진 그레이의 능력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린 채 기계처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이는 개성을 잃고 사회가 부여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대인과도 닮아 있는데요. 피터 역시 데미지 컨트롤의 영향 아래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직업에 충실한 나머지 진 그레이의 사적인 고통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만 수행해 그녀를 체포해버리죠. 피터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피터 파커로서의 삶이 희미해질수록 그를 지탱하던 도덕적 지지대가 무게를 잃어가는데요. 바로 메이 숙모의 유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죠. 본래 힘에는 정의나 가치가 없습니다. 그 힘을 다스리는 정의로운 의지가 영웅을 만들죠. 하지만 피터의 정체성이 거세되자 스파이더맨은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이오 거미줄입니다. 웹슈터라는 도구를 이용해 기술적으로 제어하던 과거와 달리 몸에서 직접 뿜어져 나오는 바이오 거미줄은 제어되지 않는 본능적인 힘을 의미하죠. 처음에는 이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성의 힘, 기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제어하는 기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진 그레이까지 체포했죠. 결국 이 결정은 스파이더맨의 목줄을 죄옵니다. 데미지 컨트롤은 스파이디를 잡기 위해 거미줄 성분까지 분석한 전담팀을 구성했고 진을 구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빠지는데요.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터는 억누른 힘을 해제하고 더 강한 힘과 바이오 거미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힘에 의해 폭주하지 않고 새로운 힘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저는 이 지점이 해겔의 변증법, 즉 정반합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학생 시절의 피터와 사회에 던져진 고독한 히어로가 충돌하며 피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폭력이라는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웹슈터와 바이오 거미줄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도 사회 속에 비치는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나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피터와 대비되는 인물로 퍼니셔는 아주 흥미로운 거울이 되는데요. 가족을 잃고 오직 복수라는 직업적 관계에 매몰된 퍼니셔는 일에만 미쳐있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인간 프랭크는 죽고 오직 처형자 퍼니셔라는 가면만 남았죠. 피터는 퍼니셔의 자주적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저 가면 뒤에 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시에 그 피해자인 진과 세라 자매를 보며 자신이 도달한 치안율과 범죄 없는 거리가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란 것을 깨닫죠. 고민 끝에 피터가 찾아낸 해결책은 거창한 세계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피터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눈앞에 상처 입은 영혼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로 결정하죠. 피터는 지난 노웨이 홈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멘토이자 롤모델이었던 아이언맨, 토니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도시의 치안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자신의 삶을 갈아넣고 개인의 상황보다는 전체의 안정만을 생각했죠. 울트론을 만들어냈던 토니의 실수처럼 그는 진 그레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낼 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전자 통제 기술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세계관에 합류하는 엑스맨의 떡밥을 남기기도 했죠. 결국 피터가 도달한 정반합의 결론은 바로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라는 초심이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영웅의 역할과 고독한 개인의 고통이 충돌해 타인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따뜻한 이웃으로 거듭난 것이죠. 영화의 엔딩, 피터는 네드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이름을 다시금 세상에 새기려 노력합니다. 마법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는 포기하는 대신 다시 한번 피터 파커로서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기로 선택했죠. 가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쓴 채로도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것인데요. 샘 레이미의 오마주로 시작해 가장 현대적인 성인식을 보여준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는 질문합니다. 당신의 가면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인가요? 차가운 익명의 시스템 속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는 다정함이 있다면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영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잇는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거미줄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